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주류화되어 있는 주 담론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이 너무 그 시스템을 플랫폼을 둘 겁니까? 이런 계획을 물어봤고 그 계획을 발표하라고 22개 국가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내년 하반기 대선이 끝나봐야 이제 새로운 정권에서 조금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행 시스템을 세팅을 하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환경부가 지속가능 발전 이 목표를 담당하고는 부처지만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사실상 이 내용의 성격상 예전처럼 대통령 직속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차원에서 통합조정에 들어가야 되거나 최소한 공모조정실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시민사회라든지 또는 기업이라든지 이해관계자분들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툴은 어떻게? 근데 그 툴이 지역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세팅이 되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지방정부도 환경부가 하다 보니까 환경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참여 툴을 만들게 되면 그 참여 체계가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서 지역에도 이제 제한이 권고가 될 겁니다. 그럼 지역에서야 우리가 먼저 사실 앞서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 하고 그거를 좀 봐줘야 저희가 이제 거기에 연착륙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점검하는 내용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점검하는 내용은 먼저 내년에는 빈곤 퇴치하고 번영에 대한 겁니다. 빈곤 퇴치 번영은 소위 말해서 경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경제 부분 해가지고 1번 목표가 빈곤 퇴치고요. 2번 목표가 그 먹거리에 관련 겁니다. 기아 해소, 영양과 먹거리, 농업 이런 거. 3번이 건강복지, 의료 관련된. 그리고 이제 유독물질에 대한 이제 우리 안전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빈곤 퇴치 사회 개발에 관련된 거구나. 빈곤 퇴치하려면 사실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건강한 먹거리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플 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남녀 공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빈곤 퇴치라고 하는 내용이 이게 다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산업 혁신에 대한 이슈가 이때 이제 될 겁니다. 번영에 관련된 얘기겠죠. 여기 재미있게 해양 생태계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해양 생태계 여기 아래 보면은 지속가능한 복용력 있는 사회로의 변화해가지고 여기에 육상 생태계라는 게 있거든요. 에너지, 기후 변화 막 이런 게 물. 이상하다. 해양 생태계 여기 왜 들어갔는지 아실 것 같은 분. 퀴즈. 해양 생태계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요?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빈곤 퇴치와 번영, 먹거리와 경제 발전, 경제적인 어떤 이제 개발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해양 생태계. 지금 육지 자원은 대부분 개발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고갈 문제 얘기하잖아요. 지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해양 자원, 해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 풀과 물고기들 제대로 개발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이거 해양 생태계 여기 둔 거는 환경운동가들한테는 기하말 논리를 칩니다. 여기 지금 이 관점은 벌써 해양 자원을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거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양 연합 보호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국제적으로 지금 주류화되어 있는 주 담론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이 너무 이제 우리가 육지자원을 마구잡이로 보관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듯이 해양자원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8년도에는 복원력 있는 사회인데 이게 바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면 그거를 지구사회가 감당해줘야 되는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물,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도시 공동체,
우리 그 11번 목표가 도시에 관련된 문제인 거잖아요. 지방정부하고 연관되어 있는 도시공동체 그 생산소비, 그리고 육지생태계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 2018년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요거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조금 더 치열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역량 강화와 포용성, 형평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생계. 일자리 생계가 사실 이제 산업이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가 계속 직업훈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그 일자리 창출 생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뭐 급여 그 소득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건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같이 나누고 있는 거고요. 불평등 완화 당연히 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왜 역량 강화 포용 형평성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현재 그 국가와 같은 지역 안에서도 해안가 그리고 산간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 그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형평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국가 간의 모습, 지금 뭐 몰디브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가라앉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에너지 지금 햇빛 발전소 해가지고 에너지 절감 운동하고 있는데, 소비 전략하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지구 환경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형평성에 기여한다. 이런 얘기로 여기가 지금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의 평화 관련된 얘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7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행 수단, 재원, 모니터링, 평가, 이건 계속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요렇게 전략적으로 저희들도 매년 요런 컨셉에 맞춰서 실천 사업도 모니터링도 하고, 실천 사업도 조금 더 주력해서 하고,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그거를 평가 보고서도 제대로 내서 우리들끼리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로, 국가 단위로, 그리고 글로벌 단위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서로 아이디어 교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SDG 이행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천 사업을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방 정부를 꼬셔낼까라고 할 때 참고할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SDG 이행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7개, 특히 이제 7번은 이제 국가 관련된 거니까 1번부터 6번 내용들 보시면 국제적으로 이미 협약이라든지 구체적인 협정, 이행 계획들이 채택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뭘 하자라고 약속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걸로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내는데, 정책을 만들어내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사람 다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건강먹거리 쪽 담당하시는 분, 생산소비, 기후변화, 생태환경, 생물다양성 협약, 인간정주 도시, UN 해비타트, 올해 에콰도르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력, 그 재난위기 감소라고 센다이 체계라고 있는데요. 작년에 채택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소방안전, 지금 현재로서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소방안전청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올해처럼 기상이변, 폭염이 있거나 또는 뭐 지진이 있거나 해일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해 안전에 대해서 다시 보건력이 가야 되는 거냐, 이걸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합니다. 공동체 보건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아이디어를 얻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지역 차원에서도 요거 관련해가지고 특히 센다이체 같은 경우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내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일 교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체계가, 국내 이행은 환경부가 총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 4개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이 공식적으로는 조정하는 부서예요. 녹색성장 추진단에서 뒷짐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외교통상부가 대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엔회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개발 협력 관련된 ODA 관련돼 가지고는 총괄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국내에 관련된 모든 이행을 총괄하는데, 아시다시피 부처 중에서 힘이 없는 부처 중에 환경부가 하나 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불러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매번 이제 곤란해하고, 사실은 이제
이번 달 19일 날 SDG 이행책에 관련해가지고 시민사회하고 여기 정부 쪽하고 간담회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가 국토부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UN 해비타트 관련해가지고 국제회의가 열리니까 걔네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막 스마트 시티 앞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막 주창하고 있거든요. 지속가능 도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은 스마트 도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같이 와서 발표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환경부가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요. 지표 통계 데이터 관련해서 통계청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그 정보부처 안에서도 이렇게 손발이 잘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환경부들은 환경부대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제 이게 잘 돼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정부도 영향이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체계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당연히 SDG 연계 분석 안 되고 있어요. 국가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국내 지방정부까지도 차원입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지속가능발전 목표하고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3차 기본계획이 올해 나왔는데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예요. 근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누구랑 만나고 있냐면 한국협력과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인 거예요. 환경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되게 아직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야 될 거냐. 우리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협치기구회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고민들을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하신 실천사업 안에서도 좀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실천 과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국제적인 상황도 봤고 국가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이행체계도 봤습니다. 강점은 우리가 20년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체도 갖고 있지 못하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지속가능 발전이 국제적으로 막 이제 주류화되다 보니까 국내에도 갑자기 지속가능 발전 뭐시기 이래가지고 단체들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전문가 그룹도 있고 그냥 뭐 정체는 모르겠으나 운동가도 아닌 전문가도 아닌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희와 같은 노하우는 없고 저희와 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20년 역사가 있다. 약점은 우리 좀 환경 분야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SD 지속가능 발전이 기존에는 사실은 환경 쪽 그래가지고 좀 그 주류 정치인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류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또 경계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슬금슬금 아까 해양 생태계처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제 이행체계가 강화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비하면. 의제 21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막 보고서도 4년마다 한 번씩 낸다고 보고 매년 점검도 한다고 하니까요. 위협은 지방의제가 여전히 민간단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한 SD 활동 단체들이 지금 증가했다는 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어떤 전문성이냐? 정보 교육 관련해가지고 우리만큼 제대로 지역 그 디테일하게 8강까지 들어가가지고 해줄 수 있는 데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책연구 시범사업 같은 것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도 지방정부만은 못합니다.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팔다리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도 지방정부가 없으면 우리들끼리만은 못하겠죠. 그거 재원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정책으로 받아주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참여 구성을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의 활동 실천 사업들을 딱 연결해 봤어요. 그리고 참여 구성원들을 또 막 분류를 해봤어요. 유엔이 이제 정한 주요 그룹별로. 그랬더니 여성, 노동, 농민, 청년, 의회, 의원들이죠. 자치조직 관련된 자치조직 중에서는 뭐 주민센터, 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뭐 새마을, 해병대 하여튼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많으신 분들이 좀 들어올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있었고요. 이행사업 분야가 요 부분들이 먹거리 건강부터 시작해서 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주로 막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전략 문제, 이렇게 환경 교육 문제로 다 많이 가 있었거든요. 실천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경쟁력을 좀 더 내용적으로 그리고 구성원 차원, 역할, 액터 차원에서도 늘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당장 그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막 우리가 부른다고 해서 오시진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정보교육센터 영향을 위상을 좀 강화를 하고 시범 사업을 좀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이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기의제가 이런 고민 끝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31개 시군이 다 흩어져 있는 이 시설 사업들을 최소한 한 개만이라도 같이 해가지고 모아서 모니터링도 하고 보고서를 내자. 그러면 결집되어 있는 내용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단위에다가도 경기도에다가도 던져주기가 되게 좋잖아요. 이 작업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논의를 이어서 가볼 수 있는 일종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인 거죠. 그래서 경기의제에서는 이걸 통해서 제도화를 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리고 SDG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맨날 무슨 뭐 1번부터 17번 좋은 말만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데요. 그리고 광역 기초 간의 효과적인 역할 과제를 좀 모색해보자. 실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초는 이걸 더 잘하고 광역에 이걸 좀 하니 니네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역할 분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해 모니터링 보고 역량을 좀 해보자. 한번 이렇게 실천 사업 하나 가지고 한번 해보면 시행착오가 나오니까 다른 것들을 더 이제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이행해 나갈 때 이제 아무래도 바탕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이 경기도는 경기의제만은 아닌 건 아시죠? 지방정부, 경기도 전체, 그리고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하는 그런 SDG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하는 것에 이 우리의 노하우들을 전부 다 반영시켜보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오늘의 과정은. 그래서 이제 푸른 경기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의 공동 실천 사업을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연계해갖고 뽑아볼 것이냐.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 활동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걸 그 중에 또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1차적으로 좀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6개를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231개를 다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31개 지속가능 발전 지표 중에 57개를 뽑아냈는데요. 그 기준은 푸른 경기 20일에 8대 의제가 있습니다. 그 의제에 또 지표가 있거든요. 그 지표하고 관련한 목표를 뽑은 겁니다. 여기 푸른 경기 목표는 사실은 기초 의제의 목표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역 차원의 의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 경기 의제는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기초 의제들 간에 기초 의제들 그 의제 목표들을 총합한 내용이 하나 있고 광역만의 의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제인 거예요. 그거에서 57개를 뽑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 푸른 경기 20일 기초 지역 사업 지표와 관련 있는 33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 광역을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고 각자 지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의제가 그 중에서 기초하고 하는 사업들 관련된 지표들을 따로 또 33개를 뽑아낸 겁니다. 57개 중에서. 그 다음에 전문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하고 전국에 있는 광역의 추진기구 활동가들하고 경기도에 있는 기초의제 추진기구의 위원님들,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10개를 다시 또 압축을 했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인데요. 지난달에 기초의제 사무부처장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델파이를 했습니다. 수기 과정을 해가지고 또 6개를 뽑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6개의 SDG 지표입니다. 크게 빈곤퇴치 번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아 해소와 그러니까 먹거리와 지속가능 발전 농업, 그 다음에 건강복지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력 관련해서 에너지, 도시 지속가능성 공동체, 그 다음에 육상생태계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역량 강화 포용형 형평성 관련해서는 평화 정의 제도 이쪽에 관련된
그 목표가 세부 목표가 세팅이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기하해소 지속가능 농업에서는 지속가능 농업에 관련된 세부 목표가 됐고 건강복지에서 생활지역 공기질에 대한 목표가 나왔고요. 보건력 에너지 관련해서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도시 공동체 관련해서 재안전, 육상 생태 관련해서 멸종위기 종 보호, 그리고 영양 강화 포용 형평성 관련해서 골목길 안전에 관련된 세부 지표를 선택을 6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지금 아마 테이블에 놓여 있을 겁니다. 이거를 아마 퍼실리테이터 분들하고 네, 이제 심층 논의를 하시면서 6개 중에서 한두 개를 네, 선정하셔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지 모르겠네요. 참 보실 때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TL3, TL1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TL 1, 2, 3이 뭐냐면요. 글로벌 그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분류를 할 때 이 지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나 데이터가 없거나 데이터를 통계를 내는 방법론이 없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1, 2, 3로 분류했는데 1은 다 되는 거, 바로 되는 거, 2는 데이터가 없는 거, 3는 데이터도 없고 방법론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요거 2번 관련해서 2.4 목표를 그때 추출해냈는데 이게 지금 TL 3이잖아요.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방법론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거 선택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고민해서 제안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국제 지표만 따라갈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을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을, 왜냐하면 글로벌 지표잖아요. 선진국에 맞춘 게 아니라 평균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개도국 상황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수준 업한 지표를 제안하고 모니터링 팔로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없으시다고요? 자료가? 이거 자료가 없으십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선정하시면 사무국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거 이제 선정됐으니 어떠한 세부 지표로 우리가 할 것인지 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다 갖고 계시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네. 그거 관련해 갖고는 우리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장님한테 맡기려는 이후 시간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질문하신 것과 연결돼서 설명드리면 이후 시간은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6개 선정된 세부 지표들 중에 대표 지표를 하나씩 테이블별로 결정하는 과정인데 그 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을 각자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테이블별 대표 지표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전체 투표를 해서 테이블별로 선정했던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투표해서 테이블 토론에서 나온 그 지표랑 전체가 투표한 지표랑 같이 비교를 해볼 겁니다. 이후에 결정은 전체 투표한 걸로 결정할 건데 먼저 1단계에서 지표가 결정되면 사실 오늘의 목표는 지표가 아니라 지표를 근거로 한 경기 지역 전반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그 A3 내용에 세부 지표 6개뿐만 아니라 이따가 세부 지표 하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결정된 이후에 그 결정된 다음 가능한 사업을 미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예시로 준비해 놓았고 더불어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로 더 다양한 제안이 있는 부분의 사업들을 가지고 그럼 내년에 경기도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함께 유엔과 연결된 사업으로 진행해볼 사업을 선정하면 오늘의 그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화면에 6개 대표 지표가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각 모둠별로 화면에 제시된 6개 지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테이블별로 대표 지표를 선정해 주시는 작업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허실들은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5분, 4시 5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15분, 4시 5분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금 현재 과천시 저희 의제 주식가능 발전협회 대표님,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인데 여기 평택위원님이신 것 같아요. 예.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평택 이제 환경국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갑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이시고요. 지금 세 분은 저희 의제 고양시 의제분들이에요. 저희 상임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김석기 의원님, 유성미 의원님이시고요. 일단 이 여섯 분 중에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가시죠. 네, 일단 이 6개 중에서 각자 우선되는 지표를 한 가지씩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제가 지금 기준으로는 2분, 30분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건 10명 있을 때 얘기고, 지금 저희는 좀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 조정 알아서 할게요.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장 회의 때 안 오셨어요? 그때 안 왔어요. 따로 교육받아가지고.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표 정하기 전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고른 다음에 요 지표를 선택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지표, 그냥 2차 지표가 4. 그렇지. 근데 요걸 고를 때 요거를 감안해서 고르라 이 우선 말이야. 먼저 맞아. 저한테 뭐 우선권을 주셔가지고 네. 전 두 번째 이제 2번? 예, 공기오염 부분들 세 분의 뭐 이렇게 저희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제 그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그 공기의 이제 그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저기 7번 에너지 소비 최종 단계 재생에 대한 에너지 비율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 같은 것이 그 배출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사실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는 자체도 이게 발전소가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 자연적인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뭘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태양광 발전 좋긴 좋은데, 이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햇빛이 잘 들으면 무슨 뭐 좋은 환경 쪽을 파괴를 해야 된다면 환경을 파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말만 그런데 실제로 접근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이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거는 2번하고 3번을 2017년도에 요 5개를 먼저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 아래 것들을 하는 거니까 당장 시범사업.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대표 지표를 선정하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요. 후다다닥 결정을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전체 투표,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전체 투표가 핵심이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58분에는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열띤 토론 중이신데요. 3분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까지 마무리해서 테이블별로 우리 공동의 사업을 정하는 부분에서 테이블별로 정하는 것은 3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7번 테이블 마무리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9번 테이블 마무리되셨죠? 네.
6번 테이블. 네, 감사합니다. 실태조사 될것 같아요. 방법을 지표가 있는 그대로를 쓰셔도 자, 3번 테이블 마무리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영업이 가능한 방법 이동이 가능해야 누군가 우리의 신경 쓰고 그게 이제 유기농이든 친환경이든 저희는 다 답은 있는 것 같아요. 답은 다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유기농을 고집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생협에서 유기농 친환경은 제가 끈적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제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에서 병원 일편 농산물 감사합니다. 나쁘다는 지금 문자가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네, 이제 문자 투표를 해주시면 이제 테이블 토론 결과와는 다르게 개별적인 선택의 과정이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 그대로 하시고요.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안 오신 테이블은 좀 챙겨 주십시오. 예, 투표 완료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좀만 기다리세요. 많은 대량을 발송했기 때문에 좀 처음 결과를 봤을 때는 53명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을 기다려 보니까 67명이 이제 대량 발송, 대량 수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텀이 굉장히 길어져서 집에 가는 분들 참여하신 주소록에 있는 600여 분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되 네네.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자를 취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600분의 선택일 뿐이지 기계적으로는 저희는 도대체 여기 계신가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본인 위원님들께서 선택하신 문자이라든가 답변하신 번호 또는 저희가 여기서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로컬 푸드 교육. 돈으로 표시해야 되나? 아 그래야 되는구나. 하셔도 된답니다. 뭐야? 뭘 안 해요? 포스트잇에 스마트 국토부의 스마트 도시도 있지만 지속적의 스마트 간사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들이 투표한 내용이 글자냐 숫자는 왜 안 나오세요? 아니 아날로그로 해주신다면서요? 숫자는 없고? 아니 저랑 좀 사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몇 분이 이거를 선택하셨으며 몇 분이 이것을 선택하셨는가 개별적인 숫자가 여러분들의 객체가 주체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등수로 나눠버렸네요. 1, 2, 3등으로. 여튼 이따 숫자는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1순위가 공동사업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핵심은 어느 걸 읽으면 됩니까? 도시농부학교를 읽으면 됩니까? 예, 도시농부학교라는 여기 공동사업 결과 다 보셨죠? 네, 그 부분에 3번이네요. 어디 가나 3번 여기 산모든 행운의 산모든처럼 도시농부학교를 내년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의회장을 펼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의심이 있대요. 공동 일이 아니냐. 따로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없어. 1, 2위가 1순위 있으니까 같은 겁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네, 지금 아, 네네네.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개죠. 도시농부학교하고 어린이집 학부모 먹거리 교육이 공동으로 7분들이 각각 14분이 7개씩 해서 선택되셨다고 해서 두 개에 대한 논의는 아마 더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거니까 두 개를 가지고 내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아니라고 그래요. 왜 아닌지 오늘 지금 진행하신 원탁회의가 이겁니다. 타운홀 미팅. 타운홀 미팅은 뭐냐면 의사결정 마지막에 수기하고 결정한 것을 마지막 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주적인 결정과 그 과정 속에서 그 결정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언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타운홀 미팅입니다. 그래서 신남균 처장님을 모시고 아니는 왜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근데 제 생각과도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2번 목표죠. 2번 목표 기아 해결이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나올 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여기 농지 면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하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관심사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더라도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담은 SDG 목표와 공동사업을 뽑아내자라는 것보다는 오늘 모인 거는 31개 시군이 고루할 수 있는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이 공동 실천 사업을 하는 100인의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 100인은 못 왔지만 원래 신청은 128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도중에 또 뭐 급하게 가셔야 돼서 가신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인원은 적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굉장히 열심히 토론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가 결과가 달리 나올지라도 오늘 현장에서 채택한 이 사업을 될 수 있으면 채택하고 오늘 페이시 때 발표하고 1년간 이 사업을 좀 같이 진행해보자 라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의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역에 많이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음 경기대회 때 당장 내년은 어렵겠지만 내후년 경기대회 때는 이 사업의 결과를 우수 사례로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컨테스트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말로 많이 들었던 UN SDG 이게 이제 17개 목표 169개 세부적으로 막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실천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SDG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던 거는 모둠에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도시농부학교였습니다. 한 표 차이긴 하지만 그리고 현장 투표에서 공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나의 사업을 공동의 과제로 실천 과제로 해서 지역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혼선이 없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하나를 선택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으시면 공동으로 나온 도시농부학교하고 어린이집 학부모 먹거리 둘 갖고 투표를 한 번 더 할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결정은 모든 투표 결과와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을 하면 도시농부학교가 1등으로 최종 선정되는 걸로 오늘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좋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좀 보답을 하고 싶어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회의식장에 다 가시죠? 네.
폐식장에 가시면 당선이 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좀 불량한 하여간 오늘 끝까지 나오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경기 지역 지방문제 21 100인의 선택 지속가능 발전 공동목표 선정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시간이었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